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를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만 잡으면 있잖아요. 공부할 게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공동신청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만약에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거든. 근데 이게 2억으로 전세금이 정액했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가치가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높아지면은 세입자는 1억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소리만 들으면은 그때부터는 잠 온다 안 온다? 안 오지. 그러면 적금을 깨야 돼 안 깨야 돼요? 깨야 돼. 친구한테 돈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요? 빌려. 그런 것들은 등기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나 1억에서 2억으로 정액했다는 것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으로 주로 사용을 하거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1억짜리 가방 들고 싶으냐 2억짜리 가방 들고 싶으냐 2억짜리 가방을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또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하면 전세금이 1억일 때 전세금이 끝났지. 그럼 1억을 찾아가잖아요. 전세금이 2억일 때는 몇 억을 찾아갑니까? 2억. 오케이? 네. 요것만 보고 의무자 권리자를 평가합니다. 거기서 적금 깬 거는 여기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 그럼 항상 전세금이 정해가면 세입자가 유리해진 겁니다. 불리해진 게 아니에요.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1억짜리 전세 살고 싶어요? 2억짜리 전세 살고 싶어요? 그 2억짜리 전세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끝나도 2억을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1억짜리는 반지하거든. 2억짜리는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좋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정액할 때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이 뭐 성권자, 전세권자. 그럼 아까 1억 할 때 의무자 권리자죠. 2억으로 되면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요거 그림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감에 가면은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지. 정액을 안다면 정액하고 감액은 의무자 권리자가 반대지. 그럼 모를 때는 항상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걸 잘 들었어요. 정합니다.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기간을 연장하든 의무자 권리자 답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딱 알면 답은 전부 다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세를 묻든 지상으로 묻든 저당으로 묻든 임대차로 묻든 답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거는 상식으로 풉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거든. 표제부 부동산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대장을 먼저 고쳐요. 대장. 그러면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돼요.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안 한다? 하지.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개명했죠.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고쳐야 돼요. 오케이? 네.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주민등록 등초본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러면 개명을 했다면 호적을 먼저 고쳤거든. 그럼 호적 등본 한 통을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 이사를 갔거든. 주민등록 초본을 한 통 발급받아서 등기소로 가서 주소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은 뭐 들고 가면 된다? 계약서. 그럼 이거는 또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도면이라는 나중에 나오는 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필지 전부를 빌릴 수 있다 없다? 있지. 한 필지 일부만 빌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항상 법의 공식입니다. 부동산 일부자 딱 들어가면 무조건 도면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 도면을 제출한다는 이유는 위치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위치 범위. 그러면 한 필지 잡으세요. 한 필지 전부를 빌릴 때는 위치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필지 일부만 빌릴 수 있지. 그럼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빌리는지 도면을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려가는 거는 간단합니다. 도면 종이 이렇게 있죠. 거기다가 요것만 침 이러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쓰면 동쪽 100제곱미터 이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옛날 시험에 33회 시험의 답입니다. 답입니다. 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 일부의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한다. 맞다, 틀리다, 맞지.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냈습니다. 구분 건물 전층을 빌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거든. 이래. 그럼 5층이 있죠. 5층 할 때 5층 전층을 빌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때 도면을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다 안 한다? 전층을 다 빌리잖아요. 그럼 도면은 필요가 없지.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층이 있다면 요것만 지금 빌리잖아요. 그럼 도면 첨부해야지. 맞다. 전층을 빌릴 때는 도면은 필요가 없다. 요게 33회 시험의 답입니다. 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표제부는 전부 다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요 등기명인의 표시거든. 이게 부기등기죠. 여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는 거라.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됐거든.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전세금 1억입니다. 전세기간 2년입니다. 2년. 전세권자 송윤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100번입니다) 700-123-1234-567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두 개로 나눕니다. 이거와 이거는 다릅니다. 자, 여기서 전세금이죠. 전세기간이죠. 그럼 여기서는 저기서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서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권리의 변경에 속하지. 맞아요?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지. 맞아요. 어디에 속합니까? 등기 명인의 표시지. 이거는 항상 되어져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전세금이 1억입니다.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다 채권액은 1억입니다. 자, 이때는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불이익 보는 자를 기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익 보는 자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이 집이 시가 3억인데 1억에 전세가 들어와 있고 1억에 저당이 들어와 있어요. 3억짜리에. 그러면 이 집이 잘못되고 경매가 들어갔다면 이 순서대로 배당받는다는 거 이해한다 못한다 하지. 그 말은 1번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를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3억인데 낙찰 대금이 2억이었다면 문제될 게 없지. 근데 1억 5천으로 낙찰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번 전세권자가 1억을 먼저 가지고 가고 이 사람은 5천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후순위가 키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저당에 들어올 때는 전세금이 1억인 줄 알고 들어왔지. 맞아요? 네. 그럼 이게 2억으로 정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여기서 정해가라면 뭐가 바뀌었어요? 권리의 변경 등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에 1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낙서를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면 여기다가 3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이제 간단하게 줄여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전세금이 1억, 1번에 전세금이 1억, 2번에 저당권이 1억, 2번에 저당권이 1억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1억이 2억으로 정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1억이 뭐다? 1. 그러니까 2억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이 사람의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쓰면 3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매덕이 된다? 2억. 이해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문자로 말하면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낼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음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다시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한다 안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럼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네. 그러면 출제위원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 말을 잠깐 들어볼게요.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오덱스다. 오.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맞아요? 네.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각하하지 않는다. 오덱스다.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하면 뭐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한다는 말은 오. 다시 주등기로 한다는 말은 오.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오. 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다? 오. 그렇게 세 글자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네, 이리로 오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게 변하면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있죠, 이거. 이름이 송윤자거든. 송윤자가 송윤아로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 개명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불이익 봐야 안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그럼 결론은 이게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하는 거라. 이게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바로 1의 뭐다?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자, 이게 변하면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로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정리합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오더와이더 오.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오덱스다. 겁먹지 말고 부기등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인이 겁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한다면 뭐다? 오. 반드시 부기등기한다면 뭐다? 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는 반드시 무슨 등기? 주등기. 등기 미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반드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두 개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그럼 이게 시험이지. 이는 답이 같아 다르다?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책으로 한번 갔다 올게요. 책을 조금 넘겼습니다. 26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 5장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부기등기와 가등기거든. 다른 거는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부기등기와 가등기인데 부기등기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40%, 가등기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100%. 오케이? 그런데 부기등기는 시험에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계속 다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 뒤에 가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괜찮아요.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등기는 번호가 생명입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1번에 전세가 있고 2번에 저당이 있고 3번에 저당이 있고 4번에 저당이 있거든. 이 등기가 지금 4개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이 있잖아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는 거는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번호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는 번호가 생명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
등기는 제 말을 잠깐 이런 건 안 적어도 됩니다.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주등기는 이랍니다. 독립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를 준다. 그 독립적인 번호라는 게 1, 2, 3, 4가 독립적인 번호지. 맞다? 맞지. 그런데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고 주등기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등기 순위번호 옆에 가지번호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게 주등기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부기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1에 2, 1에 3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각도로 써봅니다. 이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이렇게 하면 시작.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이렇게 하면 시작.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딱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기. 그럼 앞으로 이걸 뭐다? 주종이다. 주종. 그럼 민법에서 유인성, 무인성의 주종 관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법을 공부할 때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는.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 하나 잠깐 와보세요. 번호가 이렇게 있거든. 집 하나 보세요.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다, 있지. 한 명이 끼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번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1보다는 앞이에요, 뒤에요? 뒤. 그럼 1을 줄 수가 없지. 맞아요? 네. 2번보다는 앞이에요, 뒤에요? 앞. 그럼 1을 줄 수가 없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맞다, 안 맞다? 맞아요? 네. 그럼 이런 등기를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뭐다? 부기등기. 그러면 이 1의 1은 지금부터 답입니다. 1의 1은 2를 따라간다. OX다. X. 이거보다는 앞에 있으니까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앞에 뭐가 있다? 1. 그러면 1의 1은 누구를 따라다닌다? 이거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요거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빨리 맞다, 안 맞다? 맞지. 이해합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여기 한 명이 또 더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는 1의 1보다는 앞이다, 뒤다? 뒤. 2번보다는 뭐다? 앞. 그 2번보다 앞이니까 1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1의 뭐다? 이렇게 밖에 줄 수가 없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이거는 주등기고 이거는 부기등기지. 맞아요. 그럼 요 번호가 요 번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정답입니다. 1번을 따라가는 첫 번째, 1번을 따라가는 두 번째.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1에 3도 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1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한 개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몇 개? 3개. 그럼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3개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럴 때는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그리고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1, 2, 3을 한자로 말하면 선후, 한글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 이게 등기한 순서지. 한글로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선후지. 맞아요. 네. 그럼 이때는 등기한 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리는 대충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제 말 들어보세요. 좀 전에 말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할 때 부기자 있죠? 위에다가 종이라고 썼어요. 주등기랍니다. 종은 항상 주를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따를.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는 말은 오다와 있다. 오. 그럼 부기등기 상환에서는 그 등기 순서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1 일어났죠? 1의 뭐다? 1. 1의 뭐다? 2. 1의 뭐다? 3. 이해됩니다? 네. 그러면 이 순서가 1, 2, 3. 요게 등기한 순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그럼 시험장에 가면은 한글로 노는 게 아주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한글로 노거든. 부기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게 나와요. 자, 보세요.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요거 잠깐 이해를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갑구 얼구 시작. 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부 시작. 없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렇게 와보세요.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거든.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에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자 봅니다. 표시 번호입니다. 자, 1, 2, 3이에요. 자, 칠판을 봅니다. 자, 우리나라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거든. 표제부에 1, 2, 3, 4가 있어. 이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입니다.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덱스다. 오. 그럼 순위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갑골구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갑구. 그럼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 표제부는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어요. 표제부는 표시번호로 표시번호. 그러면 잠깐만 조금 있다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번호 시작. 순위번호 시작. 표시번호. 글자가 다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글자가 다 다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 작년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들어갑니다. 표시번호는 갑구 얼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오덱스다. 오. 다시. 표시번호는 어디에 쓰는 말이다? 그럼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 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표시번호는 갑골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러면 시작. 오. 맞는 말이지. 출제인이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런 게 무슨 시험 문제고 이래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는 거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놔놓고 자,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거든.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이거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이제 잠깐만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이거는 주등기도 되고 무슨 등기도 되고 부기등기.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이거는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 등기는 주등기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 등기는 부기등기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리 와 보세요. 자, 이리 와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봅니다.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무조건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지. 그럼 소유권 이전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 이거지. 병에게 매매하면 이거지. 정에게 매매하면 이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해됩니다.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 멸실 등기는 요 멸실 등기가 어디 가버렸나? 그게 없었구나. 이거 무슨 등기다? 말소는 일부를 지운다 전부를 지운다? 말소는 전부를 지웁니다. 말소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조금 있다가 요거를 배울 거거든.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쭉 씁니다. 1번에 전세권 이래 나오죠. 그럼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전세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이걸 지우는 게 말소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번에서 1번을 뭐 시켰다? 말소 이렇게 하는. 그럼 이 등기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말소는 전부를 지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어요. 자, 요거를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나중에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한다. 자, 글자를 잠깐만 와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이 위에 거를 봅니다. 이거 무슨 권? 소유권. 이거 소유권 뭐다? 이외. 이거 무슨 권? 소유권. 이거 뭐다? 소유권 이외. 이거 무슨 권? 소유권. 소유권 뭐다? 이외. 이거 무슨 권? 소유권. 이거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하는 1순위는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부기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아니, 그림 그리면 엄청 쉬워요. 그림 그리면 엄청 쉬워요. 자, 잠깐만. 요거는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1번에 소유권 보존 갑, 2번에 소유권 이전 을, 3번에 소유권 이전 병, 여러분들 보세요. 4번에 소유권 이전 정, 전부 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전부 다 무슨 등기하고 있다? 주등기. 소유권 이전은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1번에 전세권입니다. 1억입니다. 2번에 저당권입니다. 1억입니다. 3번에 저당권입니다. 1억입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소유권이니까 무슨 구입니까? 갑구지. 이거는 소유권이니까 무슨 구입니까? 을구지. 그럴 때, 자,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소유권 이외에 전세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저당권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아,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지. 다시 이리 와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되지. 전세권도 이전되지. 저당권도 이전되지. 임차권도 이전되지. 맞아요? 네. 자,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여기에 갑구입니다. 갑구입니다. 등기가 몇 개? 야단 안 칠 테니까 괜찮아요. 등기가 몇 개? 등기는 한 개밖에 없지. 괜찮아요. 잡으세요. 소유자가 갑이었죠. 갑이 을에게 매매했지. 병에게 매매했지. 정에게 매매했지. 그럼 소유권은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등기가 몇 개? 한 개지. 이 등기는 한 개밖에 없지. 맞다, 맞다. 맞아요. 자, 이거는 등기가 몇 개? 이 등기가 세 개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정이 무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한 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는 등기가 세 개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전세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건 만약 그러면 여기다가 4번이라고 썼다면 무슨 등기를 이전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전세를 이전하니까 전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가져가요. 그럼 전세를 가져가면 1의 뭐다? 1.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러면 요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시작. 2의 1. 왜? 등기가 3개니까 1번을 이전하면 1번을 가지고 가야지. 2번을 이전하면 2번을 가지고 가야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3의 뭐다? 1. 이해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했죠. 그럼 공부를 딱 할 때 이랍니다. 아,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하고 소유권 이외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수업이니까 이랬었거든.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1번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컴퓨터니까 줄 삽입, 칸 삽입은 자유다, 자유 아니다? 그러면 할 때 여기다가 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 1의 뭐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컴퓨터 상에서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실제 우리는 수업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옛날 종이에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컴퓨터는 바로 요 밑에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한다, 안 한다? 그럼 그 밑에다 쓴다, 안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가 중요한 거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입니다. 요 처분의 제한입니다. 처분의 제한은 가장 대표적인 가압류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자,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등기가 몇 개? 한 개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개라는 말은 A가 소유자거든. 그러면 가압류 들어온다면 그냥 바로 6번에 무슨요? 가압. 이랬어도 이 등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여긴 등기가 몇 개? 3개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그러면 1의 뭐다? 1. 무슨요? 가압류. 그러면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2의 뭐다? 1. 저당권의 가압류 이렇게 하는 거라. 빨리 됐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냐?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가압류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난이도를 한 칸 높여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럽니다. 갑을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이래합니다. 1번에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전세는 갑구로 간다, 을구로 간다? 을구. 그러면 1번에 전세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자, 두 번째. 갑이 병에게, 갑입니다.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은 갑구로 간다, 을구로 간다? 을구. 그럼 2번에 무슨 권이 들어봤다? 저당권. 됐죠? 그러면 칠판을 잘 보세요. 이 전세는, 칠판을 잘 보세요. 소유권의 전세가 들어왔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맞죠? 네.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왔지. 맞아요? 네. 자, 칠판을 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권자입니까? 전세권자.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거는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왔지. 무슨 권의 저당? 소유권의 저당. 이거는 시작. 전세권의 저당. 그럼 전세는 몇 번입니까? 1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 3번의 저당권을 썼다면 그건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온 거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온다. 전세의 저당이 들어온다. 전세. 전세는 몇 번? 1번. 그럼 1의 뭐다? 1. 전세권의 무슨 권?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죠? 네. 그럼 딱 외울 때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라.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라고,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국어 시간입니다. 소유권에 임대차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맞아요? 네. 그러면 소유권에 지상권이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맞아요? 그러면 지상권에 임대차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소유권에 전세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 됐다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가등기가 있거든. 가등기는 답은 이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답은 이겁니다. 저하고 지난번에 수업을 할 때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거든. 가등기는 약혼이에요. 본등기는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면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세요. 같아야 됩니다. 물론 달라도 돼야 안 돼요? 근데 말로 할 때는 같아야 된다고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고 해야 된다? 여기 아가씨 제 마음속으로 잠깐 할게요. 그럼 저기 총각을 예를 들게요. 저기 총각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나이는 있어요. 근데 말로 표현할 때는 10년 까야 돼요, 안 까야 돼요? 까야 돼요.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부 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말로 할 때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아니, 약혼의 대상자와 결혼의 대상자 달라도 되는데 말로 할 때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다르다고 하면 끝자이다. 그럼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번의 소유자가 이제 번호를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예요. 자, 1번에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있습니다. 여기 번호 받습니다.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예요. 자, 이래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해독을 할 때 어떻게 해독을 하냐면 이렇게 해독을 합니다. 앞에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했다. 그러면 본등기는 앞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입니다.
앞에 있는 이 글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라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면은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이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주등기. 그러면 가등기 할 때 미리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리 왔어요.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그대로 내려오는 게 본등기라니까.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가등기 할 때 미리 무슨 등기 한다? 부기등기.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전. 읽어보세요. 시작. 이전. 그래서 이 그림에 아주 충실해야 된다니까. 무슨 등기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 그림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이 다 됩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여기까지 전부 다 해결 다 했습니다. 그럼 요 위에 거 해결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무슨 부? 일부. 무슨 부? 일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일부. 지금부터 답입니다. 일부는 부기등기하고 전부는 주등기하는 거예요. 일부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전부는 무슨 등기? 주등기. 오케이? 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있거든. 변경 경정 등기입니다. 아까 전에 했죠.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이거든. 일부는 부기등기를 하는데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자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주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는 말은 이해관계인입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죠. 개명이죠.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일부를 고치는 거는 전부 다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잠깐만 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고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고 권리자 기타거든.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 자, 예를 들어 다시 할게요. 전세금이 3억입니다. 전세기간 2년입니다. 범위는 전부입니다. 전세권자 송년자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700123 이렇게 되어졌어요.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졌어요. 이때 이거 하나하나가 일부다 일부 아니다 일부. 그러면 내가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개명을 했다면 만약 주등기로 한다면 2번이 오겠지. 맞아요? 네. 그럼 다 써야 돼요? 다 안 써야 돼요? 다 써야지. 이 내용을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세권 썼죠? 맞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여기 다 쓴다면 행정력의 낭비다 낭비 아니다? 낭비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등기고 이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답입니다. 이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있지만 첫 번째와 효력이 같은 거다 같은가 아니다?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다 그대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송윤 요것만 딱 고치고 요것만 딱 지워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여기는 지웠다 안 지웠다? 안 지운 내용은 그대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 지웠다 안 지웠다? 지웠다. 그럼 요것만 안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다가 고쳤다 안 고쳤다? 나머지는 다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를 아주 공무원의 업무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공무원의 업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림은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거는 했죠. 전세금의 오르락 내리락 그림이다.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바로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2번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3억에서 4억으로 오르거든. 맞아요? 네. 그럼 이 내용들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다는 말은 이 내용들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 안 가져온다? 그럼 여기다가 4억만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럼 이런 거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바로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에 2번에
저당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럼 성낙서 들어가면은 1의 뭐다? 1. 안 들어가면 그냥 3번으로 가야지. 맞다. 맞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말소등기는 전부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등기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말소는 쫙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전부 말소해보기 있고 일부 말소해보다 답이 남아있다 안 나있다? 제가 전부를 하는 거는 전부 다 주등기로 하고 일부를 하는 거는 부기등기로 하거든. 그럼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놔두세요. 오늘 다 하려면 뒤에 중요한 거를 못해. 오케이? 그냥 오늘은 여기에서 전부를 고칠 때는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일부를 고칠 때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소유권에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이렇게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특약이죠. 특약은 특별한 약속이거든. 특별한 약속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럼 항상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하는 거예요.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부기등기예요. 그건 주등기 자체가 없어. 아까 환매 특약 배웠죠?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을 다시 보세요. 특약은 특별한 약속을 줄임말이 특약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기재해라. 대항력 갖추게 해줄게. 이라는. 그러니까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해결이 다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유권에 들어왔느냐, 소유권 이외에 들어왔냐, 이것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지.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리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 정도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오늘 등기에 제일 중요한 가등기를 공부하러 갈게요.